사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이유는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과연 내가 예치해둔 돈은 안전한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갑자기 은행이 망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내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럴 때 바로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음바 둘째 아들입니다. 요즘 경기가 침체되면서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레딧 스위스,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 은행과 같은 글로벌 은행들인데요. 파산한 은행들의 돈을 예금한 고객들의 뱅크런으로 은행 앞은 말 그대로 마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남의 일 같지는 않죠. 바로 98년도 IMF 시대에 줄 서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뱅크런 경험이 있다 보니 불안한 은행에서는 예적금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과연 내가 예치해둔 돈은 안전한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에 맡긴 내 돈이 과연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만약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은행에 맡긴 돈을 보호받는 방법은 예금에 대해 보험을 드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이유는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은행이 망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내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예금자 보호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을 맡겨둔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고객들이 예치한 돈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객이 원할 때 문제없이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1995년에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비로소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인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되는 금액의 한도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각 은행당 최대 5천만 원까지밖에 보호가 안 됩니다. 은행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5천만 원씩만 예금이 있다 라고 한다면 5천만 원까지는 모두 보호가 됩니다. 그럼 이자도 보장을 해주는 걸까요? 물론 이자도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모든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최고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를 생각한다면 5천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넣어둬야 이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요즘같이 불안한 시기에는 한 곳에 모든 돈을 모아넣기보다는 여러 은행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치한다면 5천만 원은 두 곳에 나눠 예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마다 적용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적금 할 때 대충 이름 들어본 곳에서 통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쉽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법상의 규정 때문인데요.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맞지만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사는 어디일까요? 바로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단위신협, 축협 등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새마을금고나 농협 이런 데는 너무 유명한 곳 아닌가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는 아쉽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들은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금자 보호준비금을 만들어서 별도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농협이 다 같은 농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중앙회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역조합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합니다. 수협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협중앙회와 단위수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도 조금 다른데요. 우체국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아닌 정부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역시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밖에도 마이너스 수익을 볼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 은행 발행 채권, CMA 통장, 선물 옵션 거래, 예수금 등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엄빠분들이 피땀 흘려 버신 돈 피해받지 않으시도록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 연이은 은행 파산과 뱅크런 사태로 정말 뒤숭숭한 만큼 너무 불안한 곳에 돈을 맡기거나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예금자 보호법 잘 기억해 주시고 꼭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정보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